주로 이제 수용주 네. 사시는데 네. 그래도 혹시 대형주 같은 거 담으실 때도 있어요? 많이 아파하시네. 아, 그렇죠. 대형주. 네. 20년 만에 1억이 2,035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2,035배가 되니까 4개의 가치지표 그리고 4개의 성장지표를 본 거죠. 8개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그 소형주 20마리를 사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손절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아. 아니요. 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오늘은 퀀트의 귀재 광한국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략을 하나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좀 하나를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책이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전략이 좀 있을까요? 제가 요번에 들어가서 산 그 성장 가치 전략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거 한번 네네. 예. 한번 만나보죠. 자세히 좀 그렇죠. 만나볼게요. 네. 예. 여기 일단 뭐 전략 입력을 하죠. 성장 가치라고 하고. 네. 네. 한국입니다. 한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이게 6대 사회학 필터예요. 나쁜 놈들. 네. 아, 그걸 빼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놈들 다 빼야 돼요, 이게. 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등등. 이 프로그램 퀀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 6개는 저렇게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학이? 제가 클릭은 해야죠. 이제, 예. 이제 뭐 사회학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뺐어요. 뺍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소형주였잖아요. 네. 커스텀 필터로 해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하위죠. 그러니까 하위 20%입니다. 네. 이게 일단 넣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이제 팩터들이 좀 들어가는데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장을 하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기업의 저평가를 색정하는 이제 지표들이에요. 예, 예.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퍼라는 애도 있죠, 보면은. 예. 뭐 이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제가 책에서 쓴 거는 뭐 PSR, 뭐 BGPR, 포어 뭐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네 개가 있는데 그럼 굳이 이 네 개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 다 괜찮아요. 보면 여기. 그러니까 뭐 이런 PCR 하든 PBR 하든 그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네네. 네. 참고로 여기 그 이제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예요.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PGP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 총이라는 놈이고요. 이런 걸 요즘에 뭐 인스타에만 보더라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그렇죠. 예, 맞아요. 것들이 많이 맞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체크를 합니다. 예. 그렇죠. 포어는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요 네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쭉 가면은 성장 팩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네. 매출 총이익 성장률, 성장률은 좋아야 매출액 성장률. 되는군요. 이건 예. 좋아야죠. 그렇죠. 자, 그럼 8개 팩터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지. 다음 보면 내가 제대로 했나 하느라 한번 보고 이렇게 유니버스 선택, 한국 그치, 이런 쓰레기들 빼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하위 20% 제대로 했고 네. 팩터 선택을 보면은 와, 진짜 소형주네요. 시가총액 하위 20%. 예, 보통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6, 700원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면은 여기 팩터를 가치 팩터 4개 잘 했고 이쪽도 4개를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오케이 잘 됐고 그러면 여기 가서 일단 백테스트를 굴려보는 이런 게 괜찮은 전략인가 하고 네. 거래 수수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0.2% 정도였는데 0.6으로 넣어보죠 뭐 그냥 얼추 그냥 크게 보수적으로 네. 하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분기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면서 20개 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런 지표들이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들의 좋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교 1등부터 20등 기업에 계속 투자했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8과목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합산하면 총 점수가 나올 텐데 네. 거기 한마디로 가장 점수가 좋았던 2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그럼 이제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네. 중간고사에서 이제 20을 한 다음에 기말고사 3개월 후에 보고 지금 그런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럼 그때는 이제 딴 놈으로 갈아치우면 되죠. 네.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년 동안 했다고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자 가보자 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재밌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두두둥둥, 둥둥, 둥. 자, 뭐가 나오니? 연복리 45% 나쁘지 않죠, 그죠? 하긴 뭐 내가 만드는 게 나쁘지 않겠지,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내가 뭐 나쁘지라고 보여주겠어요? 아, 잘했네. 그렇죠. 네. 예. 요거 잘 안 예. 나오면 책이 안 팔리는 예, 거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렇죠. 여기 뭐 연봉이 4% 나와봐요. 그럼 책이 진짜 느끼세요. 네. 와, 연 45% 지금 먹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네. 연봉이 45%는 그 원금이 20년 만에 1억이 2,035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예, 2,035배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이 전략을 20년 동안 한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충격파가 커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토막 나는 게 2번이나 있잖아요. 20년 동안에. 뚝뚝 떨어지네. 그렇죠.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20% 이상 깨지는 게 한 9번 정도 있네요.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 20% 이상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뚝뚝 근데 떨어- 여기서 네.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11월에서 4월은 네. 한 번밖에 없어. 그런가? 없잖아요. 봐봐요. 아, 여기가 조금 포함이 되죠, 그죠? 2월부터 포함이 8월까지. 되는구나. 아,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게 5월이네, 또 여기. 거의 이제 없잖아요, 지금. 다 5월이네, 진짜? 보니까. 그럼 다 5월이네? 예. 5월에 시작이네, 전부 그러네요. 예. 여기 8월에 시작이고, 9월에 시작이고. 그러니까요. 요때 한 번 있네. 예. 이때는 근데 별로 이제 크지가 않죠. 22%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러네. 빼놓고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 그렇네요. 지표에 딱 맞는 거예요. 예. 이건 잘 못 봤는데. 제가 지금 발견해냈어요. 야, 예, 그렇네요. 2008년만 문제가 있었네. 2월부터 이제 작살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2003년과 17년에는 커스피보다 수익이 안 좋았네요, 보니까. 네. 예, 이러면 17년이 가장 안 좋았어요. 커스피가 22% 올랐는데 얘는 혼자 마이너스 11%. 아, 네. 이때 좀 저런 좀 빡쳤겠다. 위험성이 네. 있긴 있군요. 예. 그렇죠. 네. 또 오래 벌었네, 돈을. 나쁘지 않네. 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되느냐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 포트폴리오 추출해 가가지고, 네. 포트폴리오 설정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이거 하면 왠지 제가 이거 사세요라고 펌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피하겠는데, 직접 눌러보세요, 집에서. 네. 여기.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도 혹시 볼 수는 없습니까? 근데 제가 샀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요대로 하고 눌러보시면 자, 됩니다. 여기 누르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내일쯤 되면 종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한 다음 주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뭐 이번 주 중에 나갈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때 종목들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네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파일 누르면은 종목들이 뜹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략 중에 소형주 안에서 1등부터 20위 안으로 지금 그 그렇죠. 종목들 근데 그 들어간 1등, 것들 20등을 20년. 뭐로 봤느냐? 그 4개의 가치 지표 그리고 4개의 그렇죠. 성장 지표를 본 거죠. 네. 그래서 8개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그 소형주 20마리를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샀다 쳐요. 네. 그럼 요거를 언제쯤 다시 열어가지고 재분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백테스트 결과는 이거를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종목을 갈아 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네, 그래서 네네. 이거랑 똑같은 실적을 내고 싶으면은 똑같이 3개월에 한 번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네. 3개월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그 기준으로 넣었을 때 새로 진입하는 것들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네, 그쵸. 빠진 건 빼고 그쵸. 새로 들어온 건 다시 매입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그 전교생으로 가면은 예. 1위부터 20위 그 엘리트 집단을 내가 뽑았잖아요, 근데. 네네네. 기말고사를 봤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8놈이 이제 시험을 망치고 8 새로운 놈이 오는 거예요. 네. 12놈은 냅두고 8명 너 나가 하고 나가고 그 8 새로운 엘리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년 동안 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억이 2천억이 돼 있는. 그쵸. 그래서 사실 2천억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커지면서 그만큼 금액을 소형주에 투자할 수 없을 거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런데 그거는 일단 몇십억, 100억 된 다음에 그 후에 고민해봐도 돼요. 어차피 우리 없잖아, 그거. 예, 그렇잖아요. 그 몇십억, 100억까지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이게 똑같이 갈 수 있죠. 요 전략으로. 네, 근데 네. 그 후부터는 아마 이제 거래 비용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만큼 어마무시한 수익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고민하면 돼요. 예. 그 우리 하나만 더 해보면 안 돼. 그 예, 책에 어떤가요? 보니까 예, 예. 퇴직연금용 한국형 올웨더 전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그냥 요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거 보여주세요. 참고로 요게 한국형 얼레더 전략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퇴직연금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F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예.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기 사이가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ETF가 있고 네네. 골드 선물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근데 엄청 무시무시한 선물 옵션 ETF가 아니거든요. 그냥 금과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퇴직연금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어떤 닭대가리 같은 공무원놈이 앉아가지고 이 룰을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예 살 수가 없게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마디로 예, 어떤 예. 공무원이 옛날 이쪽에 이거 퇴직연금 선물 들어가는 그 거의 위험한 ETF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면 근데 트릭이 있어요. 이게 금 현물 ETF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인덱스 이것도 돼요. 그건 또 얘는 돼요. 되군요. 예.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미국 채권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지금 미국 채를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삼성 자산운용과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얘가 그 한국 주식이 40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이 60인 ETF예요, 이게. 그러면은 41.67에다가 0.6을 곱하면은 25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41.67%에서 40% 곱하면 16.67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목표 비중이 17.5니까 이거 사고 나머지는 요걸로 떼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연금에서 한국형 원래더를 구상할 수가 있고요. 네. 퇴직연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돌려봐야 할 때 그때 세금을 내는 건데 네. 그때 근데 그 세율이 3에서 5%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네. 100만 원까지는. 예. 그럼 지금 내 나이나 현재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전략을 이렇게 다르게 해 가야 된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이제 퇴직연금 요게 세제 혜택도 있고 그 내가 여기다 돈을 부을 때 그 당장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도 있거든요. 혜택이 많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요거 어차피 기대 수익이 8, 9% 정도거든요. 더 벌 수 있거든요. 예. 그치. 근데 대부분 사람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를 권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략 같은 것들은 이제 책에 보면 또 다양하게 좀 그럼요. 담겨 있죠. 엄청 많죠. 예. 25,000원짜리 책입니다.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사라고 지금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콘터스를 통해 가지고 그 책에 나온 전략은 뭐 제 생각에 뭐 20, 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때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소성욕자 네, 맞아요. 전략. 소성욕자 전략도 만들었고 대성욕자 대성욕자 전략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전략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그 이 수많은 전략 중에서 거기서 거긴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때 네. 우리가 소성욕자 전략으로 샀던 만약에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품들 지금 어떻게 수익 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확인할 네. 방법이 없네요. 그러네요. 예전에 영상들 한번 보시면서 그때 저희가 담았던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네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장이 떨어졌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11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측이요. 네. 잠깐만 여기 지금 자이언트 스텝 밟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계속 올리고 난리예요. 네. 지난 데이터가 지금 맞다는 또 확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아니 왜냐면은 그 11월 4월에 실제로 코스피가 올랐던 게 10번에서 7번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7번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떨어졌다는 거죠. 올해가 그 7번에 한 번일지 3번에 한 번일지는 제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7번에 한 번이 좀 더 그동안은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을 봐야 되는 아니 게 잠깐만 3번에 한 번이 많은 건가? 오른 게 더 많은 거예요? 오른 게 10번에서 7번이니까 많죠. 그러니까 오른 게 그죠? 10번에서 7번. 근데 확률을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조건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하는 거는 맞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확률이 안 맞았을 경우에 무슨 대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왜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예요. 10월 말에 매수를 하고 잘 되면 11월 말에 추가 안 되면은 손절 이런 거. 그게 네. 우리 네. 일단 초보자들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까 작가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좀 그대로 좀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거를 그냥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하면은 뭐 사실 나쁠 건 없죠. 좀 후진 계획이 있는 게 계획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그대로 따라했는데 뭐 마이너스 봤다 그런 거 저희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마이너스 저 볼 수 있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네. 근데 그래봤자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내 총자산 4% 5%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뭐 어때?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주식이나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거의 5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폭은 중요하지 않다. 방향에 주목하라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하시던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말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계절성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으로 뭐 9월 또는 10월, 뭐 11월에 평균적으로 주식이 어떻게 흘러갔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 제 경험상 한 60, 70%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9월엔 전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진다 하면은 실제로 그 달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최근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9월에 이제 뭐 1% 빠졌다 하는데 그 1%는 굳이 이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일단 빠질 때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적게 빠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인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따지면 될것 같아요. 소형주 네. 주로 이제 수용주 네. 사시는데 네. 그래도 혹시 대형주 같은 거 담으실 때도 있어요? 아예 없어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럼 바보같이 해봤죠, 근데. 예, 당연히. 예. 옛날에 그 잘못한 거를 이렇게 찌르시면 안 되죠, 이게. 예. 미안합니다. 예. 많이 아파하시네. 그렇죠. 대형주. 대형주만 말하면 그냥 아주 사람이. 아니, 본 적도 있어요, 당연히. 본 적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연말쯤 나와가지고 오늘 세워주셨던 전략 중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 계획들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연말쯤 와가지고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돌아갔다, 그래서 얼마 네. 벌었다, 깨졌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요. 예. 그렇죠. 그죠? 네. 저희가 그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사서 언제 팔고 뭐 이런 거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네. 일반 직장인들은. 네. 퀀트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세계에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퀀트라는 걸 저도 알게 되고 와 이거 대단하네 하지만 또 막상 발을 담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기존의 것들도 손절하고 나와서 그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손절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난 거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어느 정도 회복되기를. 그게 아무래도 좀 매몰 비용과 좀 같이 붙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일단 내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사랑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돌아오는 거는 이제 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버리면은 일단 내가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 이렇게 자존심 구기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절 안 하고 냅두는 거죠, 그냥. 그러나 그게 네, 최선이죠. 그러니까 손절하는 게, 손절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손절 때려볼게요. 네, 좀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미 올라갔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퀀트의 기재 우리 강한국 작가님과 정말 재밌어요. 단지 아쉬운 건 우리 김현우 소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좀 더 빛이 나요. 저보다는 또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는데 네. 근데 후배 파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요. 아이고, 예.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오랜만에 나와주시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맨날 재밌다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아니, 재밌게 나오죠. 안 재밌으면 제가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나오죠. 진짜 그래요? 네, 아주 아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더 아플 거예요. 그럼 연말에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요. 연말에 나오죠. 좋습니다. 아까 약속한 예, 그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한국 작가님 감사드리고 새 책 제목 이름이 뭐였죠?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건 또 진짜 무작정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또 멋있게 하네. 그럼요. 네. 네,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전 이미 샀습니다. 자, 강한국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자고 오늘 제가 혼자 진행해서 좀 썰렁했어요. 우리 김현우 수장. 사실은 입을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 다음 시간까지도 아마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빠른 큐어를 빌면서 제가 짝꿍 빨리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고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독자가 2만 명 넘었어요. 5만까지는 저희 좀 강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댓글, 그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